키워드로 있는 시간입니다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입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난주에도 네. 엔비디아 실적이 뭐 잘 나오겠는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. 드디어 이젠 바로 내일입니다. 네. 자,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네. 약간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여쭙니다. 네. 그 미국 장은 좋았죠. 그렇죠? 미국 장은 분명히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이 러시를 이뤘고요. 뒤에 좀 더 나가겠습니다. 러시를 이뤘고 표면적으로 정확히 실적과 가이던스를 정확히 200몇 불인지 리포트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하여튼 근거가 기대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높이지 않았겠습니까? 분명히 좋고 그 마이크론 주가도 그 뭐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둘 다 좋아서 그 장비도 좋았고 그래서 미국 장 전체적으로는 보합이었습니다만은 필반은 2%나 올랐거든요.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한국장 반도체 물론 하이닉스는 견조한 편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헤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? 실적 넘버는 아닐 것 같아요. 실적 넘버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55불이다, 775불이다, 뭐 그런 넘버가 아니고 약간 뭔가 실적이나 그 가이던스보다도 코멘트에 있어서 뭐 생산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건 여러 가지 있겠죠.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. 말씀이시죠? 그런 측면에서 좀 컨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코멘트가 일부 나오긴 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경계를 잇는 것 같고 제가 타방송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장 전반적으로 말이죠. 오늘도 이제 다른 얘기 모건 스탠리가 그 S&P 500에 대한 지수 전망을 높였잖아요.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원래 언더했는데 한껏 올려서 뉴트럴로 올렸거든요. 한마디로 보수파라는 게 이제 그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막판에 지금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 비슷한 양상을 오늘 두 건을 통해서 보냈거든요. S&P 500하고 이제는 그 마이크론의 그 등급 상향으로 통해서 그런 경우는 보통은 긴 여정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끝단 올라가는 상승의 끝단에서 보통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경계심도 똑똑한 사람들이 갖는 것 같고 어쨌든 내일 뚜껑을 열어보자. 내일 모레죠. 정확히 말하면 내일 모레니까. 한국 시각으로. 예, 한국 시간으로. 그래서 그 경계감이 좀 선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. 어쨌든 미국 장은 오를 만한 게 있었고 한국은 약간 다르게 보이고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김장렬 본부장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모건 스탠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좀 봤단 말이죠. 그런데 공교롭게 보수적인 뷰를 완전히 180도 피벗, 그러니까 기브업한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과거 쭉 내가 역사를 보니 약간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 중에 하나일 거다. 크게 말해서 큰 올라가서 멈추는 시기가 있잖아요. 보통 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한 6개월이라면 6개월 그런 볼러틸한 흐름에 초반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제 모건스탠 S&P 500를 이렇게 5,400인가 이렇게 올렸을 때 보면은 새로운 거 없어요. 기업의 실적들이 견조한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. 근데 여전히 매크로는 예측 불허다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예측 불허인 것이 계속 흔들리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빅테크겠죠. 견조하니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올린 거거든요.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이 친구들이 늦게 올린 거지. 그럼 주가는 그걸 받고 더 올라가기에는 한 번 더 뭔가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.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. 선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군요. 이미 워낙 보수적으로 봤던 하우스니까 그렇죠. 그것이 바뀌다 하더라도 이미 똑똑한 미스터 마켓은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? 엔비디아와 델이 이건 전략적 파트너 동조입니까? 요즘에 최근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? 그 엔비디아하고 델은 다른 거 아닙니다. 델이 보통 할 때 델이 이제 컴퓨터 만들고 서버 만들잖아요. 그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가 쓰겠다. 이런 얘기예요.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그렇죠. 델 무슨 컨퍼런스가 어저께 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아쉽게 델이 일반 PC에 들어가는 거는요. 그거는 엔비디아 걸 안 썼어요. 퀄컴 칩을 썼어요.
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지금 온 디바이스용으로 하는 건 가벼운 거는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ARM IP를 기반으로 한 퀄컴 칩을 쓴다고 했거든요.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인데 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주가는 델은 델 컨퍼런스한테 미리 올랐기 때문에 한 지난주에 한 14% 한번 올랐어요.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빠졌습니다. 근데 퀄컴은 계속 오르고 있죠. 그러고 이제 아까 서버는 더 중요하잖아요. 성능이 더 중요하니까 그건 엔비디아 거 쓰겠다고 한 거에 불과하죠. 그래서 델 주가는 별 영향이 없고 델이 쓰는 서버용 칩 엔비디아, 델이 쓰는 노트북 컴퓨터의 칩 퀄컴, 이 두 주가는 2% 오르고 자기네 주가는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빠졌던 겁니다.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.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. 제가 다른 걸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드 컨퍼런스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나온 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서피스라고 노트북을 만들잖아요. 근데 거기에 코파일럿 AI 있던 거를 이제 입혔다는 얘기예요.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컴퓨터가 6월 며칠부터 팔린다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1,000불대 정도입니다. 그럼 비싸지 않잖아요. 근데 기능 중에 AI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게 뭐냐면 리콜이래요. 리콜. 우리 챗GPT 하면 내가 질문한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. 이 노트북에도 내가 컴퓨터에서 했던 모든 것들, 뭐 목소리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어떤 거를 주고받는 거를 모든 걸 다 기억해서 딱 하면은 그게 회수되는 거예요. 그 리콜이라는 거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정도면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정확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것 같고 리콜이라는 아주 신박한 것보다는 아주 직관적인 거를 집어넣었다는 측면에서 요거는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델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오히려 관심이 있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말고도 수많은 업체들이 노트북을 만든단 말이에요. 아스텍도 그렇고 에이서도 만들 할 텐데 거기도 비슷한 걸 넣게 되면은 메모리가 딜의 메모리 용량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. 딜의 메모리가 6기가, 8GB인데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은 8기가 넘어서 10GB 이렇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PC가 온디바이스 AI PC가 제대로 되면은 아직 온디바이스 AI PC 자체가 오늘 5%일지 3%일지 모르는데 그거는 메모리에 도움이 될 소지는 있다.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챗 GPT가 나온 지가 이제 한 2년이 좀 넘어가고 코파일럿도 빠르게 캐치업했는데 드디어 이제 양상향이 들어가는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네, 그게 맞습니다. 비중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미묘하지만 이제 기대를 갖고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? 지금 1350까지 나왔잖아요. 그것이 한 40배 정도 치는 거예요. 대충 봤을 때. 그러니까 올해 한 1,000억 불 이상의 매출하고 마진, GP 마진 75%라서 OP 마진 한 60% 하면은 거기에다 PER 40배 가까이 하면 1,300불 이상이 나옵니다. 그러면 40배라는 숫자가 40배, 40 몇 배 되는 것이 어떤 거냐? 과거 3년, 5년간의 평균 정도의 뭐 높은 건 아니고 평균 정도 미디엄 값 정도 39배, 40배 되니까. 그래서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. 단 금리 인하가 되거나 엔비디아가 AMD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엔비디아 대신에 그 AMD 제품을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한테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이언트 그렇게 오퍼한다고 하는데 그거 잠깐 흔들렸잖아요. 그런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에 견줄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하면은 내일 매출이 250억 불, 270억 불 나오고 그래서 1,000억 불 이상이 분명해지면 PER 한 30배는 기준이 되는 거고 40배를 향해 가는 거가 시간의 이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다만 온디바이스 AMD 경쟁이 아니고 제가 아까 온디바이스 얘기했잖아요. 온디바이스로 해서 만약에 델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그다음에 노트북에서 퀄컴을 한 여러 휴대폰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르게 온디바이스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AI 가속기는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가벼운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실 실적의 내용은 까봐야 되겠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테마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로 시장의 이목이 또 집중될 거예요. 자, SK 하이닉스 HBM의 거의 중심에 쓴 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아직 요원하고 소식까지 마이크론이 먼저 들어온다 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마이크론의 캐파는 하이닉스 캐파의 10분의 1이 안 되고 수일의 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임팩트는 5%도 안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
이렇게 비중이 작긴 한데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대장주 중에 하나란 말이죠. 네네.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하이닉스 모멘텀은 삼성하고 비슷한데요. HBM 말고는 일반 넌 HBM 중심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높아야 돼요. 다행스럽게 최근에 일주일간의 2분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높아져서 D램 15% 이상, 낸드 20% 정도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는 않는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. D램과 랜드도 뭐 마켓 쉐어 자체가 20% 언더로 된다면 주가의 하방을 방어할 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키워드 경제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. 김장렬 본부장이었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